개인적인 당선 소감이라기보다는 그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진 이후에 세계에서 최초로 펼쳐진 전국 선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만 유일하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당선된 사람이고 또 낙선자도 있을 거고 또 저희 당처럼 압승을 거둔 정당도 있고 또 참패한 정당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런 승패를 떠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승리이고 국민들의 승리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확진자 수 발표가 나왔지만 그때 2,700만인가 이렇게 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그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참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룰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점이 가장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인상이 깊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국민들한테 모두 감사드리고 그런데다가 또 투표율도 30여 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함께 경쟁해 주신 분들, 다른 당 후보들께도 모두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이제 어쨌든 선거 당시만 해도 하루에 몇십 명씩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확성기를 튼다거나 또 율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거의 일체 자제를 했었고,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선거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득표율이 꽤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송갑석 개인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는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규정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지지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의 비결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 현 정부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것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개별 후보들도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의 이유는 가장 크게는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그 위기에는 방역적 의미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까지를 같이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위기 대처를 지금까지는 잘해왔다라고 하는 인정,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이런 의미가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부여안고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 이것의 과제를 끝까지 완수해달라라고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광주의 유일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민원실장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지역구가 서구갑이지만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은 저 한 명이었고 또 시당위원장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광주 전체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예를 들면 전남은 군과 도 사이에 군이 갖는 어떤 자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 간의 특징이 분명하고요. 면적도 높고 이러니까. 근데 그에 반면에 광주는 구간의 물론 약간의 구간의 성격의 차이나 면적과 인구의 차이는 있지만, 광주가 통으로 어떤 발전 전망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공약도 대부분이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공약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죠. 지역구와 관련된 공약도 있지만 광주 전체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것과 관련한
한 공약들을 저는 주로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제가 문장으로 만든 게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미래도시 에이스 광주를 만듭시다. 이런 겁니다.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미래도시. 그러니까 어제, 내일, 또 정의로운 미래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올해가 5.18 40주년인데요. 예, 어제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고 또 정의로운 도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40주년을 맞아서 5.18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 다음에 5.18에 대한 온갖 폄훼와 왜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는 진행될 수 있지 않도록 관련 법이나 이런 것을 확고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5.18의 5월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하게 수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주요한 목표이고요. 21대. 그 다음에 이제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광주에 있어서는 에이스 광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A는 AI 하고 주로 관련된. 그 다음에 오토모빌, 자동차. 알다시피 AI 클러스터로 우리나라의 클러스터로 광주가 지정이 됐습니다. 5년에 한 4천억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1조 원 정도로 늘려서 AI 중심 도시 광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얼마 전에 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의 자동차 도시인 광주가 미래에도 자동차 그러한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A고요. C는 알다시피 컬처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것들이 대단히 많이 후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상화돼가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정상화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겁니다. 그래서 E는 에너지입니다. 빛가람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2개의 광역시도의 공동 혁신도시입니다. 광주와 전남입니다. 가장 큰 기관으로 한전이 들어와 있죠. 미래의 새로운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전공대도 만들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전공대를 2022년에 개교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밸리 조성에 이제 2단계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밸리에 입주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이 에너지를 의 메카가 되는 에너지 기업의 메카가 되는 걸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21대 때 중요하게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하자면 이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는 뭐 이렇게 뭐 공단이 들어선다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의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갈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 AI,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언제든지 시도하고 또 지원을 받고 이럴 수 있는 메카로 서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것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작년 뭐 예산 확보도 어느 정도 했고 현재 시하고도 그런 구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제가 유일한 의원이었기 때문에 또 시당위원장까지 맡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광주 쪽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대 때는 또 저희 뭐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중앙당의 소속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국정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중앙 정치에서의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선이긴 하지만 저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당선자들이 초선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분들의 경험이나 경력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경력들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큰 적응 기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국정에 그 국회의원 활동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광주의 미래를 엮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함께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와 관련된 저와 당선자들, 그러니까 8명의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은 원칙을 2가지를 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광주에서 그래도 이 정도 상임위는 꼭 필요한 필수 상임위 아니겠는가. 이 정도는 꼭 한 명씩은 가자. 이것 하나.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중복되는 상임위는 없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그것이 문제, 원내지도부가 그런 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원내지도부한테 강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8명의 당선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모두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저의 구체적인 상임위는 제가 이제 재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상임위 간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선수는 되기 때문에 그 상임위 간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낫겠는가 이런 걸 봐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선자들의 선택이 좀 우선일 것 같고요. 네. 2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또 시당위원장 취임을 하면서 2년 후 선거에서는 나머지 7개 지역 모두를 당선시켜서 함께 8명이 함께 여의도로 가는 것이 저의 최고의 목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광주 시민들의 유권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정말로 감사하게도 모두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80석이라고 하는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어디 핑계댈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의 역량이 저희 당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180석 거대 여당이지만 또 8명 모두 광주 쪽 국회의원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또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약속을 감사의 인사를 대신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